왜 주변에 보면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가는 사람 한 명쯤 있죠. 동안의 미모를 소유하고 계신 브레인. 이분이 딱 그렇답니다. 해양 생물밖에 모르시는 약간 바보 같은 분이세요. 네. 탱이 안녕. 아이 잘 있었어. 안녕 사나. 딱 봐도 범상치 않아 보이는 이분 정체가 궁금하시죠? 국내 최초의 수생 수의사시고 아하, 수의사셨구나. 국내 최초 수생 수의사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족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의사 홍원입니다. 동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 이들의 이야기. 동물농장 특별기획 슈퍼백 지금 시작합니다. 언제나 푸른 바다가 반겨주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 그곳에서도 형형색색 다양한 수생동물이 모여 사는 이 수족관이 바로 홍원희 수의사의 일터라는데요. 수생동물 수의사는 과연 어떤 하루를 보낼까요? 볼은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빵빵해졌지? 가장 먼저 대형 어류 수조부터 살핀 뒤 안녕하세요. 네, 필요하면은 체열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분변 검사 먼저 할게요. 이번엔 어머 펭귄들을 만나러 왔나 봐요. 아, 이 귀여운 펭귄들 중 건강에 이상 신호가 보이는 녀석이 있어 급히 검진을 오셨답니다. 변이 설사변이 좀 있네. 혈변은 좀 아니라서 아이고 아이고 이거 괜찮은 거예요? 어제는 이렇게 밤새 잠깐 놔뒀거든요. 근데 확실히 정상적이지 않은 변이 있네요. 아하 윤석이 문제의 그 펭귄인 모양인데 어디가 아픈 걸까요? 근데 이 팽이리가 나이가 많아요. 네, 31살? 네. 아 진짜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와 31살의 초고령 펭귄인지라 조그만 문제라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살펴야 한답니다. 원인 파악을 위해 분변을 채취한 뒤 또 어디론가 이동하는 홍원희 수의사. 맨수 앞쪽으로 갈게. 야 진짜 쉴 틈이 없으세요. 이번에 또 무슨 일인 걸까요? 제가 지금 밥을 잘 안 먹기 시작하더니 한 2주 전부터는 아예 밥 먹는 게 관찰이 안 되거든요. 일단은 밥 잘 먹게 해줄게. 대사촉진제 주사하고, 그리고 또 안에 뭔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생제도 한번 주사해보자. 주사요? 상어한테요? 아니 물속에 있는 녀석에게 어떻게 주사를 놓을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어이? 잠수복을 입고 나타난 홍원희 수의사 설마 직접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머 그러네 직접 들어가시네. 망설임 하나 없이 수조 안으로 입수 거침없이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는 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유유히 문제의 상어에게 다가가는 홍원희 수의사. 아유 2주째 밥을 안 먹고 있다더니 바닥에 딱 붙어서 미동조차 없는 게 기운이 없나 봐요. 그런 녀석의 등에 주사바늘 꽂자 이거 좀 아이고 무섭지 않나요? 아픈지 꿈틀거리는데요. 어휴 난 살다 상어한테 주사 놓는 건 또 처음 보네요. 이야, 진짜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그렇죠? 그렇게 임무를 마치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홍원희 수의사. 물속에서 진료라니 뭔가 되게 새로운 느낌? 이쯤 되니 수생동물 수의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무척 궁금해지네요. 해양동물 전문 이제 관련해서 있는 수의사 선생님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임상을 제대로 수족관에서 시작한 수의사는 제가 처음이에요. 제가 동물을 엄청 많이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살면서 뭔가 아주 작지만 도움이 되는 동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와중에 특별히 제가 물에 들어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물속에 사는 동물을 치료하는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대단하다. 했죠. 그렇죠. 정말 동물과 대단하시네. 물을 좋아해 수생동물 수의사가 됐다는 그녀. 그런데 홍원희 수의사가 요즘 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녀석이 있답니다. 바로 요 거북인데요. 우와 정말 크죠. 근데 얜 누구예요? 이 붉은 바다 거북이는 구조된 아이거든요. 한 2년 전에. 붉은 바다 거북이라 하면 전 세계 해역에 골고루 분포돼 있지만 최근 그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되면서 국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귀하신 몸입니다. 아니 그런 녀석이 왜 바다가 아닌 수조에 있는 걸까요? 저희 수족관 근처에 있는 앞바다에서 구조가 됐는데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어서 2번이나 수술을 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낫질 않아서 한 번 더 수술을 할 계획이 있어요. 여기 옳지. 다친 상태로 구조가 되어 이곳 수족관에서 보호 중이랍니다.
이거 많이 먹어라. 아직 몸이 완전히 다 낫지 않아 먹이를 줄 때도 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요. 이거 지금 등갑 재생시키려고 칼슘이랑 그다음에 비타민 넣어주고 있어요. 여기. 소통이 되나 봐요. 와, 진짜 칼슘에 비타민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런가? 아이고, 윤석 아주 꿀떡꿀떡 잘도 받아 먹죠. 어? 왜 또 달라고? 맛있어? 아픈데 맞아요? 근데 얘 하루에 엄청 많이 먹죠. 한 지금 2kg 정도씩 주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2번 주고 있는데 더 자주 주고 싶어도 주기가 어려운 게 지금 목에 있는 이제 식도가 아직은 노출된 상태라서 아, 그렇구나. 아이고,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녀석에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답니다. 바로 목에 난 저 상처. 보이시죠? 저 아이고. 상처 때문에 식도가 노출돼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때 아쿠아리스트 한 명이 수조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 그러더니 다른 2명과 힘을 합쳐 녀석을 들어 올리네요. 아, 됐다. 갑자기 왜 물 밖으로 꺼내는 거죠? 녀석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조심. 녀석이 자리를 잡고 나자 재빨리 목에 나 있는 구멍에 소독약을 뿌리는군요. 근데 세상에, 아이고. 상처가 너무 저렇게 크다. 상처가 났을까? 얘는 목에 어쩌다 저런 구멍이 난 걸까요? 문제는 저 구멍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고 그로 인해 염증과 괴사가 생기는 만큼 매번 식사 후에는 이렇게 잔여물을 걸러내고 소독까지 해줘야 한답니다. 그런데요, 아이고 목에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진에선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가 다 지금 죽은 게 붙어 있어서 피부가 아예 안 붙어요. 여기를 다 드러내야 돼요. 온몸에 성한 곳 하나 없어 보이는 녀석. 근데 처음 왔을 땐 그 상태가 더 심각했답니다. 등갑이 깨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완골에 뼈가 드러나 있고 그 근육이 다 손상이 돼 있었고요. 목이 이제 목 주변이 다 찢어져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식도까지 완전히 노출될 정도로 찢어져 있었죠. 거북이의 몸통을 보호하는 역할인 등갑이 깨져 있었던 건 물론이고 어깨 한쪽은 뼈가 다 드러나 있었다는데요. 무엇보다 심각했던 건 바로 목. 식도에 나 있는 돌기가 다 노출될 만큼 상처가 매우 깊었답니다. 게다가 심각했네요. 이틀 3일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목에서 출혈이 발생을 하면서 그때 수조 바닥이 피로 이렇게 고여질 정도. 아이고. 세상에, 과다출혈로 생사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지혈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놓고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해서 새벽같이 막 나왔는데 눈을 이렇게 꾸벅 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진짜 그거는 이제 이 거북이가 엄청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너희 생명력이 진짜 대단하구나. 2년에 걸친 2차례의 대수술 끝에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는 녀석. 지금은 건강이 많이 회복된 상태랍니다. 아니 그나저나 2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이 됐던 걸까요? 수소문 끝에 구조 당시 출동했던 해양경찰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온평 바닷가를 산책하던 관광객이 바다 거북이를 보고 저희 쪽으로 신고가 접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그 거북이 몸을 그물이 다 온통 감싸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고를 받고 달려간 곳엔 그물에 걸린 채 상처 투성이인 녀석이 있었답니다. 그물. 대체 어쩌다 그런 모습으로 발견된 건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는데요. 길이 좀 험해가지고 조심하세요. 김태건 경사를 따라 걸어가길 잠시. 그때 거북이가 이 근처에서 발견이 됐었거든요. 바로 여기서 발견이 됐답니다. 그 당시에 그물이 어떤 그물이었어요? 이제 어선에서 쓰는 폐그물이에요. 어선에서 쓰는 고기 잡을 때 쓰는 그 그물인데 간혹 가다가 그 그물을 잘라서 버려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런 그물이 이제 해안가에 이제 떠밀려 내려오면은 동물들이 이제 거기에 걸려서 이제 폐사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도 멀지 않은 곳에서 버려진 대형 그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각종 폐기물들이 해안가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 해양 쓰레기로 해가지고 죽는 동물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정말. 아름다운 바다. 하지만 그 속엔 바다 생물을 위협하는 해양 쓰레기. 바다동물들이 목숨까지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로 자신의 터전인 바다에서 바다 생물들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물속에서 사는 동물들은 호흡 방법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유류나 뭐 거북이도 그렇고 다 공기 호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루 한 번은 올라와야 되는데 이 그물에서 못 나오면 그 그물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쩌면 붉은 바다거북이도 제 몸에 걸린 그물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발버둥치다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받아야 했던 게 아닐까요? 한편 수족관에선 거북이의 건강검진 준비가 한창인데요. 목 잡아줄. 확 당기러서 체열을 하려는 모양인데 아이고 피부가 워낙 두껍다 보니 바늘을 찔러 넣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겨우 체열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검사를 하려는 거예요?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수술하기 전에 내가 수술을 해도 되는지 마취가 되는지 가능한 그걸 보기 위해서 검사하러 갈게요. 아하, 수술을 앞두고 혈액 검사를 통해 녀석의 몸 상태를 파악하고 수술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답니다. 이에 서둘러 혈액을 용기에 옮겨 담은 뒤 혈액 측정기를 이용해 피 검사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극소량의 혈액을 한 번 더 추출하고는 글라스에 떨어뜨리더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뭐 숫자를 세는 것 같죠?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혈구 수를 측정을 하는 건데 얘가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기계가 측정을 못하는 혈구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아예 저 일반적인 개고양이에 맞춰져 있는 기계는 리딩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카운팅을 손으로 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야생동물인 바다거북이의 혈구는 기계 측정이 불가능해서 일일이 눈으로 확인해가며 수를 세야 한답니다. 그 결과는요? 수술할 수 있겠는데요? 우와. 엄청 많이 회복했어요. 이거는 진짜 저희 담당자들 덕분이에요. 잘 먹여가지고. 와, 수술이 가능하다니 너무 다행이네요. 그런데 수술 가능 여부를 확인하자마자 책을 펼쳐두는 홍원희 수의사. 큰 수술이 있을 때면 매번 이렇게 자료를 찾아본다는데요. 아직도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부족해요. 어쩔 때는 거의 처음 접한 일들도 있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다가도 막 메일도 보내고 연락도 하고 새로운 이슈가 있으면 또 다시 막 또 문의를 하고 쉽지 않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홍원희 수의사. 며칠 뒤 드디어 기다리던 거북이의 수술날이 찾아왔습니다. 그에 앞서 누군가의 방문에 홍원희 수의사가 버선발로 마중을 나왔는데요.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냐. 네. 아니요, 그냥 맨날 일만 거북이의 하시는 성공적인 수술을 위해 각 분야 수의사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답니다. 오늘 수술을 함께하게 될 분들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이 거북이 마취를 보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이 전담해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수술도 조금 더 저보다 노련하신 선생님을 제가 불렀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수술을 주도할 홍원희 수의사, 마취 담당 서승현 수의사, 그리고 수술 전반에 도움을 줄 김정호 수의사까지 그야말로 드림팀이 따로 없는데요. 그렇게 수술 준비를 마치고 하나, 둘, 셋. 드디어 붉은 바다 거북이가 수술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 이 수술이 부디 자연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수술이 되길 바라며 긴장 속에 마취가 시작되는데요. 일단 30mm 다 들어가요. 그런데 어딘지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 수의사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5분만 더 기다릴게. 네. 10분쯤에 알려줘요. 아, 마취가 잘 되질 않나 본데요. 하지만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사가 느려서. 마취가 제일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잠수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잠수 반응이 있어요. 몸에서 이제 마취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잠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서 호흡을 안 하고 되게 오랫동안 버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점점점 깊은 잠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한계를 넘어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마취가 조금 까다롭죠. 네. 거북이들은 마취가 되면 잠수를 하는 걸로 착각해 호흡을 참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에 무엇보다 신경이 쓰이고 어려운 게 이 마취라는 건데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마취가 된 모양입니다. 서둘러 마취가스와 산소를 공급해줄 기관 튜브를 연결하는데요.
됐다. 됐어. 잠시만요. 좀만 더 들어갈게요. 옳지. 옳지. 저 지금 너무 신기해요. 됐어요. 자, 마취가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깊네요. 그런데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한 의료진. 어깨 부위의 상처 때문인 것 같죠? 그 전에는 어깨 수술을 하진 않았고 드레싱으로 다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안 닿던 부분이 많이 깊게 썩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수술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랜 마취로 위험할 수 있기에 신속하게 수술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어깨 부위 상처가 괴사돼 수술 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상처 부위를 재생시켜줄 새살을 돕게 하려면 썩은 부위를 전부 도려내야 하는 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한참을 긁어낸 끝에 괴사된 부위가 말끔히 제거되고 아이고. 도려낸 부위에 소독을 해준 뒤 곧장 목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목 수술은 식도와 연결돼 있다 보니 훨씬 더 어렵고 까다롭다는데요. 목 부분은 식도가 찢어지고 그 위로 피부랑 이렇게 약간의 근육이 이렇게 완전히 다 덮이지 못해서 구멍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표피와 근육, 식도까지 구멍이 뚫려 있는 최악의 상황인데다 식도를 다시 잘 붙이고 그 위에 피부를 한 번 더 붙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빨이 없는 거북이인 식도에 있는 돌기가 음식물을 분해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돌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피부를 봉합하는 것이 이번 수술의 관건이랍니다. 이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의료진. 워낙 까다로운 수술이다 보니 손끝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혼신의 힘을 다해 집중하는데요. 오랜 시간 붉은 바다 거북이를 고통스럽게 했던 목의 상처가 깔끔하게 봉합되기까지 4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 진행되고 4시간 됐어요. 이제 이 마지막 컷을 끝으로 수술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와, 진짜 다들 너무나 고생하셨어요. 이제 남은 건 거북이가 마취해서 무사히 깨어나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거 안 좋아 보이세요? 네, 별로 지금 깨야지 기분이 좋죠. 아직 안 깼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제발. 모두가 돌아가고 혼자 녀석의 곁을 지키는 홍원희 수의사. 마취해서 좀처럼 깨지 않는 녀석 걱정에 자리를 뜨지 못하고 연신 녀석의 몸을 주물러 주는데요. 마사지는 왜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좀 되면 더 빨리 마취약이 빠져서요. 지금 얘가 대사가 느린 애라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자기가 호흡을 이렇게 고개를 들고 하는 호흡을 한번 하면 안심할 것 같아요. 깊은 잠에서 깨어나 스스로 호흡을 해야만 안심이 된다니 그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곁을 지킨 끝에 제가 막 긴장이 되네요. 아이고 드디어 녀석이 깨어났네요.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듯 고개를 쭉 뒤로 젖히곤 크게 한번 숨을 들이키는데요. 진짜 다행이다. 아유. 이제 겨우 웃으시네. 진짜 고생 많으셨네요. 아이고 인제야 근데 비로소. 수술 자체는 지금 원하는 방법대로 다 해서 목도 다시 잘 붙였고 앞으로 얘는 바다로 나가야죠. 빨리 나가서 바다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훌륭하신 분이네. 그러게요. 힘든 수술을 무사히 마친 녀석이 하루빨리 바다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랄 뿐인데요.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는 이곳에서 홍원희 수의사의 케어를 받으며 지낼 거랍니다. 힘든 수술을 잘 견뎌준 기특한 녀석. 어때? 이제 좀 편안해졌어? 장하다. 다행이네. 머지않아 이 좁은 수조를 벗어나 드넓은 바다를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날이 찾아오겠죠. 다음 날 홍원희 수의사가 찾은 곳 바로 바다입니다. 모처럼 바람을 쐬러 오신 걸까요? 그런데 그때 안녕하세요. 일행들이 있었네요. 근데 가만, 이분 낯이 익은데요? 노견일기를 쓴 웹툰 작가 정우열 씨 맞죠? 아니 근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쓰레기 좀 주워보려고 오랜만에. 저는 이제 놀러 오긴 했는데 놀러 와도
선생님이랑 항상 같이 있으면 쓰레기가 있습니다. 항상 쓰레기 주우세요. 같이 다이빙 하시는 분들 다. 오, 네. 쓰레기를 주우러. 아, 그러니까 두 분이 평소에도 이렇게 가끔 만나 다이빙도 하고 또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도 같이 줍는다는데요. 바다를 좋아하는 만큼 그 바다가 오래도록 아름답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언제나 맑고 푸르게만 보였던 제주 바다. 하지만 그 속엔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상상도 못한 곳에 쓰레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이렇게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양은 1년에 약 800만 톤. 그리고 그로 인해 목숨을 잃는 동물의 수는 약 10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터전에서 영문도 모른 채 고통에 놓이고 생명을 위협받는 바다 생물들. 이대로라면 제주 바다 역시 그 아름다움을 잃게 되지 않을까요? 사실 요만큼 죽는다고 뭐 얼마나 달라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는 나쁜 일이 일어날 때 나쁜 일을 보태는 사람이 될 건지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사람이 될 건지 그거는 이제 개인의 윤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되게 조금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만큼 제 에너지를 쓸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게 제가 행복한 길인 것 같아요. 존경스럽습니다. 바다 생물들을 살리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쓰고 싶다는 홍원희 수의사. 그녀의 바람처럼 드넓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길. 그 세상으로 붉은 바다 거북이 역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길. 그날이 올 때까지 홍원희 수의사 그리고 슈퍼백 이들의 노력은 계속될 겁니다.